강당 전체가 숨을 죽였다. 내 손은 기타줄 위에서 멈춰 있었다. 이건 내가 부를 노래가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수백 개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그 순간 나는 선택해야 했다. 도망친 것인가 아니면 맞설 것인가. 이건 단순한 음악 경연이 아니었다. 내 존재 자체에 대한 도전이었다. 2023년 9월 스코틀랜드 세인트 마커스 음악원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나는 18이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온 거였다. 서울에서 자란 평범한 고등학생이던 내가 갑자기 유럽 최고 음악 명문에 서 있었다. 가방 안에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깁슨 기타가 들어 있었다. 1952년 한국 전쟁 때 미군에게 받았다던 그 기타. 돌아가시기 전 할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으셨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준우야, 이 기타로 내 이야기를 들려줘라. 그게 마지막이었다. 첫 수업은 충격이었다. 같은 반 학생들은 모두 어릴 때부터 개인 레슨을 받았다고 했다. 누군 줄리아드 여름 캠프를 다녀왔고, 누군 부모가 오케스트라 단원이었다. 나 유튜브 보고 독학한 게 전부였다. 윌킨스 교수가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다. 한 명씩 앞으로 나가 자신의 실력을 보여줬다. 모두 완벽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손이 떨렸다. 기타를 꺼내 의자에 앉았다. 연주곡은 클래식 기타 기본곡인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떨리는 손으로 시작했다. 트레몰로 주법이 삐걱거렸다. 박자가 흔들렸다. 학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누군가 코웃음을 쳤다. 연주를 끝냈다. 박수는 없었다. 윌킨스 교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기본기부터 다시 해야겠네요. 그게 전부였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교실을 나오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스쳤다. 금발의 여학생이었다. 파란 눈이 날 훑었다. 연민도 아기도 아닌 무관심이었다. 그게 클레어 베넷과의 첫 만남이었다. 룸메이트 마크가 나중에 알려줬다. 클레어는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학생이라고. 성악 전공인데 작년에 전국대회 금상을 받았다고. 부모님이 둘 다 오페라 가수래. 완벽한 엘리트였다. 나 같은 이방인과는 다른 세계 사람. 한 달이 지났다. 매일 밤 연습실에서 새벽까지 기타를 쳤다. 손가락 끝이 부르트고 굳은 살이 박였다.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졌다. 10월 중순 공지가 붙었다. 제47회 세인트 마커스 음악제. 전공 불문 솔로 부문 개최. 우승자에겐 장학금과 함께 유럽 투어 공연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다. 마크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무리라고, 내년에 도전하라고. 맞는 말이었다. 아직 실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모든 게 바뀌었다. 연습실 복도에서 클레어와 마주쳤다. 그녀 옆엔 친구 2명이 있었다. 그들이 나를 보더니 수군거렸다. 그러다 클레어의 친구 하나가 물었다. 음악제 참가한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곡 할 건데? 라 팔로마 블랑카요. 스페인 민요를 재즈 스타일로 편곡한 곡이었다. 클레어가 팔짱을 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라 팔로마 블랑카? 그건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뜻이죠? 스페인 음악엔 그들만의 정서가 있어. 햇빛, 열정, 슬픔. 넌 그걸 이해 못해.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럼 제가 부를 수 있는 건 뭔가요? 한국 민요만요? 화내지 마.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음악엔 문화가 담겨 있어. 내가 태어나지도 자라지도 않은 곳의 노래를 어떻게 진심으로 부르겠어?
그녀는 진심이었다.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었다.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럼 증명해 드리죠. 음악제에서 똑같은 곡을 부르시죠. 누가 더 잘하는지 보자고요. 클레어의 눈이 커졌다. 뭐, 도전합니다. 당신과 똑같은 곡으로. 그녀의 친구들이 킥킥거렸다. 클레어가 나를 오래 쳐다봤다. 그리고 차갑게 물었다. 좋아. 그런데 진다면? 음악원 그만두겠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클레어가 미소 지었다. 딜 성립. 2주 후에 보자. 그들이 사라졌다. 복도에 혼자 남았다. 손이 떨렸다. 무슨 짓을 한 거지?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할아버지 기타를 꺼냈다. 낡은 나무 표면에 손을 댔다. 목이 메었다. 할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이 기타로 아리랑을 연주했다고 하셨다. 폭격이 터지는 밤에도, 동료들이 쓰러지는 날에도 음악만이 그분을 지켜줬다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음악은 말보다 강하다고. 국경도 전쟁도 넘는다고. 다음 날부터 미처 연습했다. 수업 끝나면 지하 연습실로 직행했다. 라 팔로마 블랑카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다. 기술은 늘었는데 영혼이 없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스페인 출신 기타 교수 호세 라미레스를 찾아갔다. 50대 중반의 라미레스 교수는 엄격하기로 유명했다. 그의 레슨을 듣는 학생은 극소수였다. 노크를 했다. 들어오라는 대답이 들렸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그가 날 올려다봤다. 들어보지. 나는 사정을 설명했다. 클레어와의 도전, 내 무모한 선택까지. 라미레스 교수가 한동안 침묵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자네 할아버지 얘기를 해줬지? 네. 그 기타 좀 보세. 할아버지 기타를 건넸다. 그가 조심스럽게 들었다. 줄을 튕겨봤다. 몸통에 귀를 가져다 댔다. 좋은 악기야. 오래됐지만 영혼이 살아있어. 그가 나를 똑바로 봤다. 라 팔로마 블랑카는 자유를 노래하는 곡이야. 갇힌 새가 하늘을 꿈꾸는 노래지. 클레어 말도 틀리진 않아. 이 곡엔 스페인의 역사가 담겨 있어. 가슴이 내려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자유를 갈망하는 건 모든 인간의 감정이야. 한국인이라고 다를 게 뭔가. 자네 할아버지도 전쟁터에서 자유를 꿈꿨겠지. 그의 손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 이야기를 담아서 연주해. 남의 감정을 흉내내지 말고. 그날부터 라미레스 교수의 특별 레슨이 시작됐다. 매일 저녁 2시간씩. 그는 가혹했다. 한 소절을 수십 번씩 반복시켰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더 느리게. 서두르지 마. 그 음은 슬픔이 아니야. 그리움이지. 손가락이 아니라 마음으로 쳐. 한 음 한 음의 의미를 찾아갔다. 라 팔로마 블랑카를 연주하면서 나는 할아버지를 생각했다. 고향을 떠나온 그분의 마음을. 나 역시 낯선 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게 이 곡과 만나는 지점이었다. 어느 날 연습 중 자연스럽게 아리랑 멜로디가 섞여 나왔다. 라미레스 교수가 손을 들었다. 멈춰. 방금 뭐였지?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아니, 다시 해봐. 그 부분. 다시 연주했다. 라 팔로마 블랑카의 중간에 아리랑 선율을 살짝 넣었다. 놀랍게도 어울렸다. 라미레스 교수가 웃었다. 처음 보는 미소였다. 바로 그거야. 그게 자네 이야기야. 스페인 민요와 한국 민요가 만나는 순간. 그게 진짜야.
머릿속이 번쩍였다. 융합, 모방이 아닌 창조. 마지막 3일은 하루에 12시간씩 연습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음악제 전날 밤, 연습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클레어였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도 연습 중이구나. 네. 그녀가 팔짱을 꼈다. 내일 후회 안 할 거지? 지금이라도 기권하면 음악원은 계속 다닐 수 있어. 괜찮습니다. 고집 세네. 그녀가 돌아서려다 멈췄다. 그리고 물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 그냥 인정하면 되잖아. 내가 부족하다는 걸. 나는 할아버지 기타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음악은 국경을 넘는다고. 전 그 말을 믿습니다. 클레어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일 보자. 그녀가 나갔다. 드디어 음악제 당일이 밝았다. 음악제 당일 아침. 창밖으로 스코틀랜드 특유의 회색 하늘이 보였다. 손이 떨렸다. 마크가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준우, 괜찮아? 떨려. 당연하지. 나라도 떨릴 거야. 그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근데 넌 잘할 거야. 이번 주 내내 연습하는 거 봤어. 미친 듯이 했잖아. 고마웠다.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후 2시. 음악원 대강당. 학생들과 교수들이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참가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총 12명. 클레어는 맨 끝 구석에 앉아 악보를 보고 있었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진행 요원이 순서를 발표했다. 나는 8번째, 클레어는 11번째였다. 한 명씩 무대에 올랐다. 첫 번째 참가자는 바이올린으로 비발디를 연주했다. 완벽했다. 두 번째는 피아노로 쇼팽을 쳤다. 역시 훌륭했다. 모두 수준급이었다. 내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빨라졌다. 7번째 참가자가 끝났다. 진행 요원이 내 이름을 불렀다. 김준우, 기타 독주.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무대로 걸어나갔다. 조명이 눈부셨다. 객석을 보니 수백 개의 얼굴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의자에 앉았다. 기타를 무릎에 올렸다. 심호흡을 했다.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전쟁터에서 이 기타를 안고 연주하던 모습을. 손을 올렸다. 그리고 시작했다. 라 팔로마 블랑카. 첫 음이 울려 퍼졌다. 떨림이 있었다. 손가락이 굳어 있었다. 관객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 의식이 흐트러졌다. 클레어가 보였다. 무표정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첫 번째 절이 끝났다. 엉망이었다. 두 번째 절로 넘어갔다. 더 나빠졌다. 박자가 흔들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때였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다. 정확히는 기억 속 목소리. 준우야, 음악은 기술이 아니다. 마음이란다. 눈을 감았다. 관객을 잊었다. 클레어를 잊었다. 오직 음악만 남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리랑이 흘러나왔다. 라 팔로마 블랑카 선율 사이로 아리랑이 스며들었다. 둘은 놀랍도록 어울렸다. 스페인의 하얀 비둘기가 한국의 고갯길을 날아가는 것 같았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 더 이상 연주가 아니었다. 이야기였다. 할아버지의 이야기, 내 이야기, 고향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마지막 음이 울렸다. 여운이 강당에 퍼졌다.
침묵, 긴 침묵.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객석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섰다. 누군가 눈물을 닦고 있었다. 한국 교환학생 몇 명이 얼싸안고 울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무대에서 내려왔다. 다리가 풀렸다. 대기실 구석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이번엔 다른 떨림이었다. 마크가 달려와 내 등을 두드렸다. 미쳤어. 완전 미쳤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대답할 힘이 없었다. 다음 참가자들이 올라갔다. 9번째, 10번째. 드디어 클레어 차례였다. 진행 요원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클레어 베넷 성악. 그녀가 무대로 걸어나갔다. 흰색 드레스가 조명 아래서 빛났다. 당당한 걸음걸이. 마이크 앞에 섰다. 반주가 시작됐다. 라 팔로마 블랑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완벽했다. 기술적으로 흠잡을 데 없었다. 고음도 저음도 비브라토도 완벽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다. 아니, 부족하다는 게 맞는 표현인가? 그냥 달랐다. 그녀의 노래는 아름다웠다. 정말 아름다웠다. 하지만 내 연주와는 다른 종류였다. 그녀는 라 팔로마 블랑카를 완벽하게 재현했다. 나는 라 팔로마 블랑카를 내 이야기로 만들었다. 노래가 끝났다. 박수가 터졌다. 역시 기립박수였다. 클레어가 우아하게 인사했다. 무대에서 내려온 그녀는 나와 눈이 마주쳤다.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지나갔다. 마지막 참가자까지 모든 연주가 끝났다. 심사 시간. 30분이 지옥 같았다. 대기실에서 모두 긴장한 얼굴로 기다렸다. 드디어 진행 요원이 돌아왔다. 발표하겠습니다. 숨이 멎었다. 3위 바이올린 부문 제임스 핸더슨. 박수. 2위 피아노 부문 소피아 첸. 또 박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리고 우승자는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기타 부문 김준우. 머리가 멍해졌다. 마크가 소리쳤다. 다른 친구들이 내게 달려들었다. 클레어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시상식이 진행됐다. 무대에 다시 올랐다. 윌킨스 교수가 트로피를 건넸다. 그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축하하네. 자네가 해낼 줄 몰랐어. 감사합니다. 라미레스 교수가 무대 옆에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상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다. 나는 대강당 뒤편 복도에 혼자 서 있었다. 아직 실감이 안 났다.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클레어였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축하해. 고맙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벽에 기댔다. 내가 틀렸어. 예. 내 말이 맞았어. 음악엔 국경이 없나 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항상 완벽하게 부르려고만 했어. 악보대로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그게 옳다고 믿었어. 그녀가 나를 봤다. 근데 오늘 내 연주를 들으면서 깨달았어. 음악은 재현이 아니라 창조구나.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다시 시작할까? 친구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네. 며칠 후 라미레스 교수가 날 불렀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그가 웃고 있었다. 축하하네, 준우. 자네 연주는 정말 훌륭했어. 교수님 덕분입니다. 그가 손을 저었다. 아니야. 내가 한 건 방향만 알려준 거야. 나머지는 자네가 찾아낸 거지.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물었다.
이번 겨울 방학에 시간 있나? 네, 왜요? 스페인에서 작은 공연이 있어. 신인 연주자들을 소개하는 자리지. 관심 있나? 심장이 뛰었다. 정말요? 자네 연주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해. 음악은 나누라고 있는 거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꼭 가고 싶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할아버지 기타를 안고 앉았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음악은 국경을 넘는다고. 이제 나도 안다. 음악은 국경뿐 아니라 시간도 넘는다. 할아버지의 음악이 나를 거쳐 다른 누군가에게 닿는다. 그게 유산이다. 그게 사랑이다. 겨울 방학이 다가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연이 확정됐다. 라미레스 교수가 모든 걸 준비해줬다. 비행기표, 숙소, 공연장 섭외까지. 출발 전날 클레어가 연습실로 찾아왔다. 준우. 클레어. 그녀가 손에 든 악보를 내밀었다. 이거. 펼쳐보니 라 팔로마 블랑카 듀엣 편곡본이었다. 기타와 성악이 함께하는 버전. 내가 편곡해봤어. 바르셀로나에서 같이 해볼래? 놀라서 그녀를 봤다. 진심이야? 응. 내 연주 다시 듣고 싶어. 그리고 나도 배우고 싶어. 내가 음악하는 방식을. 가슴이 뜨거워졌다. 고마워. 같이 하자. 우리는 남은 일주일 동안 함께 연습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그녀의 완벽주의와 내 즉흥성이 부딪혔다. 여기서 템포를 늦춰야 해. 아니야. 그냥 느낌대로 가는 게 나아. 그럼 박자가 안 맞잖아. 박자보다 감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서로 답답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화를 찾았다. 그녀는 내게 구조와 정확성을 가르쳤다. 나는 그녀에게 자유와 진심을 보여줬다. 연습 닷새째 되던 날, 마침내 완성됐다. 기타와 목소리가 하나가 됐다. 연습실에서 통으로 연주했을 때 마크와 다른 학생들이 문 밖에서 듣고 있었다. 마지막 음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다. 마크가 소리쳤다. 미쳤어. 이거 진짜 대박이야. 클레어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12월 20일. 바르셀로나에 도착했다. 지중해에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스코틀랜드와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다. 공연장은 구시가지에 있는 작은 극장이었다. 정원 200석 규모. 하지만 역사가 깊은 곳이라고 했다. 과거 위대한 음악가들이 이곳에서 연주했다고. 리허설을 시작했다. 무대에 선이 긴장됐다. 클레어가 옆에서 말했다. 떨려. 조금. 나도. 근데 괜찮아. 우리 잘할 거야. 그녀의 확신이 나를 안정시켰다. 공연 당일. 저녁 7시. 극장이 꽉 찼다. 대부분 현지인들이었다. 한국인도 몇몇 보였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며 심호흡을 했다. 할아버지 기타를 꺼내줄을 조율했다. 클레어가 발성 연습을 하고 있었다. 진행자가 우리를 소개했다. 다음은 영국 세인트 마커스 음악원에서 온 두 젊은 예술가입니다. 김준우와 클레어 베넷. 그들이 라 팔로마 블랑카를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박수 소리. 무대로 걸어나갔다. 조명이 따뜻했다. 관객들의 얼굴이 보였다. 기대에 찬 눈빛들. 의자에 앉았다. 클레어가 마이크 앞에 섰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했다. 기타 선율이 조용히 흘렀다. 관객들이 숨을 죽였다. 클레어의 목소리가 얹어졌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예전처럼 완벽함을 추구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첫 절이 끝났다. 두 번째 절로 넘어가기 전
내가 짧은 솔로를 넣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리랑이 스며들었다. 관객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다. 클레어가 그 위에 화음을 얹었다. 스페인 선율과 한국 선율이 만났다. 두 문화가 충돌하지 않고 어우러졌다. 음악은 말보다 정직했다. 국적도 언어도 경계도 없었다. 그저 감정만이 흘렀다. 마지막 구절. 클레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기타가 그녀를 받쳐줬다. 절정에 도달했다. 그리고 조용히 끝났다. 여운이 극장을 채웠다. 침묵. 긴 침묵.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 관객들이 모두 일어섰다. 누군가 환호했다. 앞줄에 앉은 노부부가 손을 맞잡고 울고 있었다. 한국인 관객 한 명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다. 무대에서 내려와 클레어와 포옹했다. 해냈어. 응, 우리 해냈어. 공연이 끝나고 로비에서 관객들을 만났다.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한 노인이 스페인어로 뭐라 말했다. 통역해주던 현지 스태프가 전해줬다. 당신들의 음악에서 고향이 느껴졌다고 하시네요. 자기는 갈리시아 출신인데 젊었을 때 바르셀로나로 왔대요. 오늘 연주 듣고 고향 생각이 났다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음악은 정말 국경을 넘었다. 한국인 관객도 다가왔다. 중년 남성이었다. 제가 교포 2세예요. 한국말 잘 못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영어로 말했다. 근데 아리랑 들으니까 아버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아리랑 부르셨거든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고개 숙여 인사했다. 나도 허리를 숙였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클레어와 나는 해변을 걸었다. 지중해가 달빛에 반짝였다. 준우. 응. 고마워. 너 덕분에 음악을 다시 배웠어. 무슨 소리야. 나도 내 덕분에 많이 배웠어. 그녀가 멈춰섰다. 아니야. 진심이야. 난 항상 음악을 경쟁으로만 봤어.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완벽한가. 그게 전부였어.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근데 너 보면서 알았어. 음악은 경쟁이 아니라 나눔이구나. 내 안에 있는 걸 밖으로 꺼내서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 그녀가 웃었다. 그래서 오늘 무대가 이렇게 행복했나 봐. 나도 웃었다. 나도 행복했어. 우리는 한참을 걸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 구름이 흘렀다. 할아버지 기타를 무릎에 올렸다. 손으로 나무 표면을 쓰다듬었다. 할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이 기타를 안았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고향을 그리워하셨을까? 돌아가고 싶으셨을까? 아니면 음악 속에서 위로를 찾으셨을까? 이제 나도 안다. 음악은 도피가 아니라 연결이다. 떨어진 것들을 이어주는 다리다. 서울에 도착했다. 가족이 공항에 나와 있었다. 엄마가 달려와 안아줬다. 우리 아들 고생했어. 엄마. 아버지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엄마가 물었다. 준우야, 음악 계속할 거지?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네. 계속할 거예요. 힘들지 않아? 힘들죠. 근데 할아버지 기타를 내려다봤다. 이건 제 길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길.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그래. 내가 선택한 길이면 엄마 아빠가 응원할게. 그날 밤, 내 방에서 기타를 꺼냈다. 조용히 아리랑을 연주했다. 음악이 방 안을 채웠다. 그리고 아마도
하늘 어딘가에 계신 할아버지에게도 닿았을 것이다. 나는 할아버지의 약속을 지켰다. 이 기타로 내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들려줄 것이다. 음악은 끝나지 않는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그게 유산이다. 그게 사랑이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다. 나는 기타를 안고 미소 지었다. 음악은 국경을 넘는다. 시간을 넘는다. 그리고 마음과 마음을 잇는다. 그게 내가 배운 진실이다.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완벽한 연주보다 진심 어린 한 음이 더 깊이 울립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문화,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감정만큼은 하나입니다. 그리움, 사랑, 슬픔, 기쁨. 이 감정들이 우리를 연결합니다. 준우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세요. 그게 무엇이든, 그게 어디서 시작됐든, 그건 가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감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